안녕하십니까. 2022년 6월 한 달 동안의 소띠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를 합니다. 자, 그럼 먼저 2022년 6월 한 달 동안의 소띠분들의 6월달 월운세부터 살펴보기로 하죠. 기본적으로 연살에 추고 해가 있습니다.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그 도화살이라고 합니다. 도화살이다 보니까 사교와 애교를 나타내는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인기를 기반으로 하는 그 연예인이나 정치가 아니면 방송인, 학원 강사 이런 분들이나 영업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직업적으로도 크게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. 그 남들에게 과시할 수 있는 매력이 넘치는 시기지만은 소비나 지출은 자연히 좀 늘어나게 마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렇게 해살이 함께 하네요. 이 해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강한 기운은 아니지만은 조금씩 그 분란의 소지도 있는 그런 기운이다.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미혼자분들은 결혼이나 데이트 상대자가 생기기도 하겠지만은 기혼자분들은 바람기를 나타내거나 풍류나 유흥으로 분란의 소지도 생길 수 있는 그런 기운도 될 수 있겠고, 특히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옷을 벗는 동작도 포함이 돼 가지고 건강 이상이나 수술 같은 문제도 야기되니까 조금 주의도 요하는 그런 기운이다.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는 그 6월달 한 달 동안의 소띠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를 합니다. 2세, 62세 되시는 분들 신축년에 태어나셨고 백색소에 해당하십니다. 천을귀인과 천간합이 함께하고 12운성은 병지에 속하네요. 이 천을귀인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려운 기운을 해결해주는 구세주와 같은 그런 기운이다 볼 수 있습니다. 이 천을귀인이 운세에 쏘게 되면은 항상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, 또 인덕이 많아가지고 설령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주변의 도움으로 무난히 해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당연히 그 새로운 인간관계도 형성될 수 있겠고, 뜻밖의 행운으로 인해 가지고 크게 성취감도 느낄 수 있는 기운이 이 천을귀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천간합까지 함께 하네요. 이 천간합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돈독하고 또 유대관계가 좋아가지고 정신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. 또한 이 천간합 같은 경우에는 그 음과 양의 합이라 가지고 부부지합이라고 합니다. 부부간이나 연인간 같은 이성간의 교제에는 서로 간의 끌림도 있는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은 병지에 속합니다. 이 병지 같은 경우에는 그 외부 활동이 조금 둔화되기 쉽고 건강상으로도 약해지기 쉬운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신은 물론 가족, 개개인 간의 건강관리도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겠고, 때로는 그 일의 중단이나 불의 사고도 조심해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 볼 수 있습니다.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에서는 침체기가 깊어져 가지고 때로는 그 은퇴를 준비할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이렇게 12운성이 병지에 속할 때는 다소 좀 정신적인 활동인 교육이나 철학, 종교 같은 이런 일을 추진하거나 심취하시면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관성이 병지에 속하다 보면은 직업이나 사업상의 이유로 걱정거리도 생길 수 있겠고, 특히 그 여자분들은 남편으로 인한 걱정거리도 있는 그런 운세니까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어떻습니까? 이렇게 천을귀인이 함께 하니까 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누군가가 손잡아 줄 사람은 있을 것이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14세, 74세 되시는 분들 기축년에 태어나셨고 황색소에 해당하십니다. 12운성으로 근록지에 속하네요. 이 근록지 같은 경우에는 추진하던 일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성진과 출세에 따른 성공의 운이 열리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당연히 그 재물도 풍요로워 가지고 여유도 생기고 부와 명예를 축축해 나가는 안정적일 시기일 수도 있겠고, 사업을 일으키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있는 좋은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근록지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나친 자신감이나 집착 등으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하는 그런 경향도 생길 수 있겠고,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아량이 부족해 가지고 불화와 갈등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인성이 근록지에 속하다 보면은 문서운이 좋아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
자격증을 취득할 이런 계획을 가신 분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해 봐도 좋겠다.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26세, 86세 되시는 분들 정축년에 태어나셨고 적색소에 해당하십니다. 역시 12운성 근록지죠. 이 근록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일이 평탄하고 안정적인 그런 시기지만은 그 자신의 그 주관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불화와 갈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조금 주의하신다면 상당히 좋은 기운이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비견이 근록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돋보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좋은 운세에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까지 받을 수 있는 좋은 운세다 볼 수 있습니다. 38세, 98세 되시는 분들 을축년에 태어나셨고 청색소에 해당하십니다. 12운성으로는 장생지에 속하네요. 이 장생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나 취업 아니면 시험 준비 같은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계획을 시작할 수도 있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겠고 직장이나 집안일 모두 호전되고 출산이나 사업의 호전 등 경사가 줄을 잇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보편적으로 주변에서 도움을 주는 이도 많고 조상의 음덕 있는 시기로 보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식신이 장생지에 속하다 보면은 추진하던 일이 순조로워 가지고 의식주 걱정도 별로 없고 집안에서도 발전적인 면이 많은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고 특히 그 여자분들은 자식이 상당히 돋보이는 그런 한 달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50세, 110세 되시는 분들 개축년에 태어나셨고 흑색소에 해당하십니다. 12운성으로는 절지에 속하네요. 이 절지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출산이나 육아 아니면 무역이나 유학 같은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세상과 단절되는 그런 기분도 느낄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당연히 그 주변의 이웃들과 소통도 잘 되지 않아 가지고 어쩌면 그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살아가는 자연인과 같은 그런 생활일 수도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12운성이 절지에 속할 때는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일궈놓은 그런 것들을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부터 좀 지켜야 되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. 보편적으로 그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일이 좀 드물고 노력에 비해 성과가 조금 부족한 그런 기운일 수도 있겠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재성이 절지에 속하다 보면은 재물운이 박해 가지고 재물도 잘 모이지 않고 또 그 재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에 처하거나 힘든 상황도 생길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그 남자분들은 아내로 인한 걱정거리도 있는 그런 운세니까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세다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그 6월달 한 달 동안의 소띠분들의 그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. 자, 1일날 장성살의 삼합이고요. 13일도 같은 기운이고 25일도 역시 장성살의 삼합입니다. 이 장성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하던 일들이 완성 단계에 이르러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마음껏 추진해 볼 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거기다 보시면 이렇게 삼합까지 함께 하네요. 이 삼합 같은 경우는 그 사회합이라고 합니다. 사회합이다 보니까 학창 시절에 그 동창생들이나 직장 다니시면서 동료분들 이런 분들의 도움이 큰 그런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장성살이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좋은 기운으로 동작하게 되면은 합격이나 당선, 취직 승진 같은 영광도 따를 수 있겠고 특히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확장 등의 계기도 되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. 보편적으로 재물도 풍부하고 특히 그 미혼자분들은 배필을 만나는 행운도 따르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2일 날입니다. 반한살의 육형이고요. 14일도 같은 기운이고 26일도 역시 반한살의 육형입니다. 이 반한살 같은 경우에는 회원역에서 물러나 정관애우를 받는 그 정도의 기운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형살이 함께하네요. 이렇게 형살이 함께하는 이 반한살 기운에서는 현실 도피 성향으로 인해 가지고 게을러지거나 지체 현상이 따르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그 집안에 노인분이 계시면은 건강관리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4일 날입니다. 육해살의 방합이고요. 16일도 같은 기운이고 28일도 역시 육해살의 방합입니다.
이 육해살 같은 경우에는 저승사자로 보기도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뜻은 있지만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방합이 함께하네요. 이 방합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합이라고 합니다. 가족합이다 보니까 형제 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이 큰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육해살이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좋은 기운으로 동작하게 되면은 상당히 어려운 일을 성취시키거나 자격증 취득 등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신분이 한 단계 거래되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겠고, 또 윗사람의 지시에 따라 주변 사람들의 힘을 빌려 가지고 한 그런 일들이 계기가 돼 가지고 자신의 힘을 기르거나 권력을 잡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그 한의학이나 침술, 역학, 철학 등의 철학 같은 이런 일들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직업적으로도 상당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10일 날입니다. 연살의 원진이고요. 22일도 같은 기운입니다.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그 도화살이라고 합니다. 도화살이다 보니까 자신을 좀 드러내고 뽐내고 싶어 가지고 어느 정도 사치도 즐길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고, 또 데이트나 미팅, 소개팅의 기회도 많아지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원인살이 함께하네요. 이렇게 원인살이 함께하는 이 연살 기운에서는 풍류나 주식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이 하는 일을 좀 소홀하게 될 수도 있겠고, 또 옷을 벗는 동작이라 가지고 건강 이상이나 수술 같은 이런 불상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연살이 좋지 못한 기운으로 동작할 때 데이트나 미팅, 소개팅 이런 기회를 가지시게 되면은 상당히 불미스러운 그런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은 다른 날로 조금 연기하거나 보류하는 그런 지혜는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11일 날입니다. 월살의 충이고요. 23일도 같은 기운입니다. 이 월살 같은 경우에는 그 고추살이라고 합니다. 고추살이다 보니까 우울한 기분도 들겠고, 또 향수에 젖어 가지고 옛날에 잘 가던 곳을 찾아보고도 싶은 그런 좀 답답하고 외로운 그런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거기다 보시면 이렇게 충까지 함께하네요. 이렇게 충까지 함께하는 이 월살 기운에서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모험이나 좌천, 명태 등으로 인해 가지고 불명예도 따르기 쉽고, 가정에서도 그 부부 갈등이나 별거 등도 따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. 지나친 욕심과 계획성 없는 일들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에 빠지거나 실패도 맛보기도 하니까 여러모로 좀 신경을 쓰셔야겠고, 특히 그 다른 사람들과의 금전 문제로 구설수나 관제수가 생기지 않도록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은 그 2022년 6월 한 달 동안의 소띠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.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